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3부 드디어 들어갈 차례입니다. 2부가 네흐르도프가 카츄샤 먼저 떠난 카츄샤를 뒤따라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생애 처음으로 3등칸 열차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죠. 3부는 그러면 먼저 출발한 카츄샤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유형수들과 함께 걷고 있는 카츄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3부의 1, 2, 3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 먼저 근데 이 1, 2, 3장을 제가 그냥 다른 얘기하지 않고 천천히 읽고 싶어요. 그만큼 한 줄 한 줄이 당시에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갈 때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각자 어떠한지를. 우선 마슬로바가 속한 죄수 무리는 일단 페름까지 왔어요. 기차와 배를 타고 페름까지 와서 페름이라는 도시에 와서 네흐르도프가 마슬로바를 정치범으로 빼요. 지금 형사범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요거는 네흐르도프가 도와준 그 보고도프스카야 베라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카츄샤를 정치범 무리에 들어가도록 빼내줘요. 여기를 보면은 카츄샤가 정치범 무리로 옮기니까 숙소도 낮고 음식도 더 좋고 무례한 대우도 덜 받는다고 나와요. 러시아 제국 말기에는 그랬나 봐요. 우리는 군사 독재 때 보면 정치범들이 형사범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더 가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또 스탈린 시대의 강제수용소도 보면 정치범들이 형사범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제국 말기만 해도, 이때만 해도 형사범하고 정치범에서 정치범들이 인텔리겐치아들이 많다는 이유인지, 사실 누구를 죽이거나 해친 게 아니니까, 생각이 달라서 잡힌 사람들이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대우가 더 나았나 봐요. 여기를 보면 이 시베리아로 가는 사람이 카츄샤, 여자 죄수죠. 네흐르도프가 따라가요. 또 한 사람, 카츄샤의 감방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페도시아도 남편인 따라스가 따라가죠. 근데 이 대목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게 말년에 노년에 톨스토이가 썼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보통 그때까지 많이들 상상하는 건 남편이 죄수가 돼서 가면은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따라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 부활에서는 여자 죄수들을 남자들이 따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페름에서 모여서 정치범 합류돼서 그 다음에 니즈니 노브고로드까지 죄수들하고 이동을 하고 다시 또 톰스크부터 또 걸어가는데, 여기 보면 마슬로바는 정치범 무리에 속하긴 했지만 잠은 거기서 같이 잘 수 있지만, 걸을 때는 이제 마슬로바는 그 마차를 타거나 어디 탈 것에 오르지 못하고 걷도록 해요. 다른 정치범들은 걷지 않고 타고 갈 수 있었나 봐요. 근데 톰스크부터 줄곧 형사범들과 함께 걸어야 했는데, 마슬로바는, 카츄샤는 건강하니까 걸어라 했는데, 두 사람의 정치범이 다른 정치범들처럼 탈 것으로 이동하지 않고 마슬로바와 함께 형사범들과 함께 걷습니다. 이 두 명은 네흐르도프가 그 베라를 만나러 갔을 때, 면회를 갔을 때 그 교도소에서 정치범들 면회하는 방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묘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일부에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너무나 이 부활을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되는 마리아 파블로브나.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양 같은 눈동자를 지닌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하는데,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역시 그때 정치범 모여있을 때 봤던 덥수룩한 검은 머리에 움푹 들어간 눈을 지닌 시몬손. 이번엔 이름이 나와요. 그때 앞에 일부에 나올 땐 이름이 없었지만, 그래서 네흐르도프가 알아보는 사람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왜 정치범들하고 같이 탈 것을 타지 않고 형사범들하고 같이 걷냐?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임신한 형사범에게 집마차에 자기 자리를 양보했대요. 시몬소는 걷는 것은 계급의 특혜를 이용하는 부당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걷겠다 하고 걷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한번 보세요. 시몬
손. 시몬이란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손, 시몬의 아들. 이 99% 유태인의 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혁명가들 중에 유태인들이 많았잖아요. 덥수룩한 검은 머리에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진 시몬손 하면은 유태인인가? 하고 읽게 되죠, 여기서. 유태인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살았을 테니까. 시몬손은 그래서 마리아 파블로브나 시몬손, 카츄샤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 마리아 파블로브나하고 시몬손은 앞으로 카츄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두 친구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걸어가는데, 똠스크부터 걸어가는 데는 날씨가 굳은 9월의 이른 아침이에요. 우리나라 9월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가을의 시작이죠. 근데 똠스크에서 9월은 눈이 오고 차가운 돌풍을 돈반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까지 가는데, 유형지까지 가는데 눈이 오면서 걷는 게 틀린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모스크바에서 출발할 때부터 눈이 오면 못 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장거리를 지금 기차 타고 배 타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여름에 출발했어도 가다 보면은 가을이 짧은 러시아에서는 빨리 눈이 오겠죠. 똠스크까지 와서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9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음식을 사요. 각자 장만해요. 죄수들이. 그러면 그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와서 죄수들한테 먹을 걸 팝니다. 행상인들은 바람을 피해서 갓 구운 빵, 피로그, 생선, 국수, 죽, 간, 쇠고기, 달걀, 우유 가져온 걸 앞다퉈서 북쪽의 말뚝벽 가까이에 앉아서 막 죄수들한테 파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구운 새끼 돼지도 팔았다. 그럼 죄수들은 그 먹을 걸 잘 사가지고 챙겨가지고 들고 또 그걸 살 수 있도록 배급을 주는 배급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이제 또 행군을 하는 거예요. 먹으면 자기 자루에 싼 걸 먹으면서 이틀, 3일 그리고 또 쉬면 거기서 또 쉬는 마을에서 먹거리를 갖고 와서 파는 지역 주민들이 있고, 이런 죄수 행렬은 19세기 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도 참 러시아의 독특한 역사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땅이 이렇게 넓지 않잖아요. 무슨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죄수들을, 그러니까 영국은 멀리 식민지를 따로 유형지로 만들어서 배를 태워서 보내기도 했지만,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너무너무나 이 길고 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면서 시베리아 유형지까지 가는 이 죄수의 행렬이 있었던 거죠, 이게. 보면, 여기서 시몬손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고무 덧신을 신고 고무 재질의 상의를 입었어요. 왜 털가죽을 안 입고 고무를 입었을까요?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도살된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톨스토이의 마음으로 시몬손과 마리아 파블로브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톨스토이는 이미 노년의 톨스토이였잖아요. 자기 시대의 젊은 혁명가들을 톨스토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묘사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모든 사회주의자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죠. 그럴 리가요. 그런데 여기서 시몬손은 채식주의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몬손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수첩에 적고 있다. 뭐라고 쓰냐면, 만약 박테리아가 인간의 손톱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손톱을 무기물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지구 표면을 관찰하면서 지금 무기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톨스토이의 이 안나 까렌이나 부활, 여기서 다 개의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거나 말의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거나 이런 대목들이 낯설게 하기에 어떤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법으로서의 예술에서 낯설게 하기는 톨스토이로부터 유래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먼저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을 만들 때 그 뿌리가 톨스토이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이제 말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세계를 관찰하는 홀스토메르라는 중편에서 표현을 끌어내거든요. 그게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개의 시선으로도 있고, 여기서는 급기야 개, 여기도 말이 나왔죠. 앞에서 말 막 가다가 이제 박테리아까지 나왔습니다.
박테리아의 시선으로 인간을 본다면 하고 톨스토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낯설게 하기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래서 제도나 관습이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예술을 통해서 낯설게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도덕적인가, 이 질문을 부활을 통틀어서 하고 있다면 여기서 시몬손이라는 채식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일 이 정치범은 박테리아의 시선으로 인간이 지구 표면을 관찰하면서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데, 현대 과학으로 저는 시몬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살아있죠. 그 안에 무수한 생명체가 살고 있죠. 같이 우리랑 같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그래서 이제 마슬로바는 빵, 달걀, 고리빵, 생선, 갓 구운 빵 이걸 사는데, 고리빵은 이렇게 꿰어서 한 두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꿰어서 팔아요. 부블릭. 이게 시베리아의 이발사 영화를 혹시 보시면은 거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이나 유태인들이 먹는 베이글하고 비슷한 거예요. 베이글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이런 빵들을 사고 생선을 사고 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격분한 장교의 고압적인 고함소리, 구타소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주위가 순식간에 잠잠해지더니 무리 전체에 낮게 웅얼대는 소리가 후 빠르게 퍼졌다. 마슬로바 마리아가 소란이 일어난 곳으로 다가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마슬로바가 정치범하고 같이 가게 되면서 훨씬 더 대우가 좀 형사범들하고 가는 것보다는 좀 편하다고 느끼는 것.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 페름까지 처음에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페름까지 갈 때 형사범들하고 같이 마슬로바가 너무 힘들었던 건 혐오스러운 그런 불결함, 협소함, 혐오스러운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못지않게 혐오스러운 게 남자들이었다고 나와요. 남자들이 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뻔뻔하고 끈질기게 평온을 허용하지 않았다. 톨스토이가 남성 작가니까 또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써도, 네, 이거를 만약에 2024년에 어떤 여성 작가가 여자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남자들을 혐오스러운 이라고 썼으면 정말 댓글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톨스토이용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들의 그런 모습을 혐오스러운 이와 같다고. 그래서 이 남자 죄수뿐만이 아니에요. 간수, 호송병, 이 저속한 성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면서 젊은 여자라는 입장을 만약에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늘 조심해야 했다. 이런 표현 참 날카롭죠. 이용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슬로바가 과거 때문에 외모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무엇을 했던가, 성매매를 했던 여자였다는 게 다 알려지니까 이 습격을 받기 쉬웠다. 이제 카츄샤는 찝쩍거리는 남자들한테 단호하게 저항했는데 그것이 남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카츄샤를 향한 적의를 불러일으켰다. 와, 이것도 저는 이런 묘사도 좀 통쾌했어요. 싫으면 싫은 건데 거절당했다고 모욕감을 느끼고 이제 복수를 하려고 적의를 불태우는 이 남자들의 모습을 톨스토이용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장으로 가면은 아까 고함 소리가 나면서 마리아하고 마슬로바가 그쪽으로 갔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남자 죄수가 울고 있는 애를 숄로 감싸서 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리의 족쇄도 채우지만 그 다음에 2인 1조로 도망가지 못하게 두 사람이 함께 조를 짜 쌍으로 걸어가도록 수갑을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딸을 안고 있으니까 수갑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교가 네가 생각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옆편 애들한테 넘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유형지로 가는 죄수는 톰스크에서 아내가 티푸스로 죽었어요. 그래서 남겨놓은 딸아이를 줄곧 안고 걸었다. 수갑을 차면 아이를 안고 갈 수 없다고 하자 마침 기분이 좋지 않았던 장교는 신기가 상해서 죄수를 마구 때렸다. 이런 일이 진짜? 하는데 각주를 답니다. 톨스토이가. 리뇨프의 저작 숙박소에서 빠에따뿌에 기술된 사실이다 하고, 우리 왜 모스크바에서 행군, 더운데 그 행군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장면, 하루에 그래서 4명이 죽었다는 그 얘기, 5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똘스토이가 각주 처리를 하죠.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어디서 인용한 거다. 자료가 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역사적 사실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 평화나 이런 걸 보면 다른 역사가와 의견이 다를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누군가의 노트에서 이걸 인용한 것이다 하면은 똘스토이는 그 인용을 다 밝힙니다. 보통 소설을 쓸 때 그렇게 사료나 어떤 자료에서가 논문이 아닌데 가지고 온 내용을 그렇게 인용을 해서 일일이 밝힐까 하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똘스토이는 인용을 해요. 이거 저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소설을 쓰는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좋은 전범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까운 사람의 일기나 편지나 누군가의 사연을 가지고 내 소설의 장면을 묘사할 때는 똘스토이처럼 각주를 달아주세요. 이거를 소설은 대충 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설 안에 조금씩 바꿔서 넣는데 그거를 꼭 밝힐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똘스토이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 사건 자체,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재판장에 나왔는데 거기서 배심원이 옛날에 내가 유혹하고 버렸던 여자네. 이 여자가 그 이후로 이렇게 잘못돼서 죄수가 됐구나 하는 부활의 핵심 이야기도 똘스토이가 앞에서 밝혀요. 누구에게 얘기를 듣고 쓰는 거다 하고 그 변호사 친구를 밝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범입니다. 100년도 훨씬 전에 소설을 쓸 때 똘스토이는 자기가 본인이 소설에서 창작한 부분과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이야기 소스를 각주로 밝혀줘요. 그거 밝힌다고 해서 소설의 품위가 떨어지거나 그 작가의 창작 능력이 폄하될 게 하나도 없죠. 자신 있다면 밝혀야죠. 이거를 밝혔을 때 우리가 읽으면서 똘스토이가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해 줬구나 하면서 실제로 있었구나 하고 읽으면서 이 똘스토이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서 베낀 건가? 이러면서 읽지 않잖아요. 그 한 끗 차이가 작가의 그 창작 능력이겠죠. 밝힙니다. 똘스토이는 각주로. 그래서 이 딸아이를 아는 채 얻어맞은 동료 죄수와 장교를 이제 이 사람은 같이 수갑차에 드는 사람은 음울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막 장교가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니까 여자 죄수들 쪽으로 여자애들 보내라고 하니까 죄수들 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요. 뒷줄에서 목신 소리가 들렸다. 톰스크에서부터 줄곧 수갑을 차지 않고 왔다고. 개새끼가 아니라 아이잖아. 저 사람들로 딸을 어디에 두라는 거야? 이런 건 법도 아니야. 뒤에서 죄수들이 막 웅성웅성 대니까 장교가 벌레 물린 듯이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누구야? 내가 법을 가르쳐주지. 누가 말했어? 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죠. 근데 한 사람이 체구가 크고 얼굴이 크고 체구가 땅딸막한 죄수. 그러니까 똘스토이 소설에서 얼굴이 크고 체구가 땅딸막하면 대개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장교가 이 사람이 말을 끝맺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치기 시작했다. 퍽퍽퍽 치는 거죠. 폭동을 일으키려는 거야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개처럼 모조리 총살시켜버리겠다. 그러면 당국에서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여자애 데려가! 하고 소리를 질러요. 잠잠해졌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수갑을 차고 여자애를 호송병이 데리고 가는데 아빠한테 계속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 여자아이는 피가 몰린 새빨간 얼굴로 숄에서 손을 빼려고 버둥거리면서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아빠한테 가려고.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장교님 제가 아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하는데 이 장교가 또렷하고 아름다운 눈을 지닌 마리아 파블로브나의 아름다운 얼굴이 장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아름다움은 좀 다른 아름다움이죠. 그는 마치 무언가를 헤아리듯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상관없다고 데려가라고 해요. 동정하는 건 괜찮지만 이 남자가 탈주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하니까 마리아가 딸이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교가 데리고 가라고 원한다면. 근데 아이가 낯서니까 안 가려고 할 때 카츄샤가 여기서 이제 이 민중의 지혜가 나오죠. 카츄샤가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아이들을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고 이제 다정하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애가 안 따라오죠. 근데 카츄샤가 자루에서 고리 빵을 꺼내요. 부블닉. 그걸 꺼내서 아이가 카츄샤 얼굴을 감옥이나 출발했을 때 형사범 사이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옵니다. 카츄샤한테. 엄마랑 같이 여자 교도소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마리아와 카츄샤가 이 아이를, 딸아이를 챙기고 아빠는 이제 죄수무리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딸하고 아빠를 분리시켜 놓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때 시몬손이, 여태 가만히 있던 시몬손이 계속 주시만 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지시를 다 마치고 장교가 자기 호송 마차를 타려고 하니까 거기로 성큼성큼 다가가요. 장교님, 당신이 한 행동은 옳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요. 당신이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장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말하는 게 내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당신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시몬손 세죠? 짙은 눈썹 아래로 장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장교가 무시해요. 준비됐나? 일동 출발! 그리고 이제 타고 가요. 근데 장교가 무시를 했지만 시몬손은 여기서 분명히 경고를 하는 거죠. 사실 아무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혁명가는 지금 잘못했다고 내가 한번 말을 했다는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어떻게 퍼져갈지 모르지만 근데 묘사가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죄수 무리가 출발했다. 그들은 옆으로 넓게 퍼져 울창한 숲 한가운데로 뻗은 양쪽에 도랑이 있는 황폐한 진창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이 길을 그린 유명한 러시아의 풍경화가 있습니다. 레비탄이라는 풍경화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체홉과 레비탄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까르찌나 그 러시아 미술 전문 갤러리에서 러시아 문학을 시리즈 강연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체홉과 레비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레비탄의 그림에 보면 정말 길이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황량하고 참 러시아적인 풍경이다 하고 보는 그 큰 길이 있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갈 때 걸어가던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보면 아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죄수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그린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길만 그렸어요. 풍경으로, 자연으로.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말을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왔었는데요. 이 부활의 이 대목을 보니까 레비탄의 그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조금 달라요, 장면은. 근데 그 길이 계속 있는 거죠. 시베리아 거기까지. 옆으로 넓게 퍼져 울창한 숲 한가운데로 뻗은 양쪽에 도랑이 있는 황폐한 진창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자, 이제 3장은 카츄샤가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뭐가 좋았는지 지금 카츄샤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왜? 6년 동안 도시에서 그 방탕한 유학 생활을 했죠. 그리고 2달 동안은 형사범들과 감옥에 있었죠. 그랬더니 지금 정치범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고달픈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았어요, 카츄샤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머물 때마다 농민들한테 산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틀은 행군하고 하루는 쉬고 이틀은 행군하고 하루는 쉬고 그 정도 20베르스타에서 30베르스타 정도 걸어서 이동하는 동안 마슬로바는 육체적으로 튼튼해졌다. 이 대목은 왜 남자 친구들이나 그 남자 형제나 조카나 아들이나 보면 군대 가서 피부도 좋아지고 체격도 좋아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일할 때는 막 술 먹고 불규칙하게 지내다가 군대 가서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고 제때 밥 먹고 하니까 피부가 뽀해서 오히려 살이 통통해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햇볕에 탄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저는 심지어 피부가 하얘진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에 가서 시커멓게 이렇게 술에 쩔어 있다가 군대 가서 술을 많이 못 먹으니까. 근데 지금 이 마슬로바가 이 행군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전혀 몰랐던 삶에 대해서 강렬한 흥미를 느꼈다. 이 새로운 동료는 지금 정치범들이죠. 뭐라고 하냐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울었어요. 하지만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래요. 죽을 때까지 몰랐을지도 모를 걸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게 뭘까요? 마리아 파블로브나나 시몬손을 보면서 카투샤는 또 그들의 동료들, 정치범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너무 쉽게 이해가 됐대요. 카투샤는 본인이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상류층이면서도 특권이나 자유나 생명을 희생한다는 게 굉장히 매혹적이었어요. 카투샤에게. 그래서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뭐라고 묘사하냐. 부유한 장군 가문이고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노동자처럼 소박하게 행동하고 부자 오빠가 보내주는 걸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남루한 옷가지와 신발을 걸치며 외모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카투샤에게 충격적이었다. 조금도 교태를 부리지 않는 마리아에게 매혹됐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마리아도 카투샤도 공통점이 뭐냐? 남자들의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대요. 근데 이것도 그냥 지금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부활을 본다면은 이때 톨스토이, 할아버지 톨스토이가 묘사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새롭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카투샤는 그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 층층이 권력관계 속에서 그게 어떻게 여자를 악용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죠. 카투샤는. 그런데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뭔가 이게 자기의 존엄을 모욕한다고 느끼고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카투샤하고 마리아가 처음서부터 서로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처음에 카투샤를 보고. 카투샤는 마리아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또 느꼈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각별히 다정하고 상냥하게 자기를 대하니까 거기에 감동해서, 그러니까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혐오감을 느끼지만 그걸 억누르면서 다정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카투샤가 감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마리아를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카투샤를 더 좋아하고 이 두 여성의 끈끈한 우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이런 것, 여자끼리의 우정과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카투샤와 마리아 사이에서 싹 트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시베리아의 여자들이 가는데 남자들이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왜 러시아에 이전에 삼능칸에서 그 주정뱅이 남편이 술 마시면서 아내한테 술병 주니까 아내도 또 꿀떡꿀떡 마시고 둘이서 그렇게 마시는 장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우리 문학에서 흔히 보던 장면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막 여자들이, 중년 이상의 여자들이 남자를 때리는 그런 묘사도 러시아 문학에서 나오는 게 좀 흥미롭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리아 파블로브나가요.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그런지 자기가 예뻐서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혐오와 공포를 느끼니까 남자 동지들이 설령 사랑을 느껴도 내색하지 않고 남자 동지처럼 마리아를 대해요. 그런데 가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찝적대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의 엄청난 신체적인 힘이 구원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신사가 길에서 나한테 추궁거리며 도무지 떨어지려고 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붙잡고 흔들었더니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뭐. 힘이 엄청 센 여자로 나와요, 마리아가. 그래서 자기를 찝적대는 남자한테 신체적인 힘으로 그걸 진압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묘사가 톨스토이가 사회에서 남자, 여자 간의 불평등과 이 힘이나 성적 관계에서의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1장, 2장, 3장은 그래서 카투샤가 모스크바에서 페름을 거쳐서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가서 톰스크에서 또 계속 걸어서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정치범들과 함께 행군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싹트는 관계, 바뀌는 변화, 그리고 실제로 그 유형 행렬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게 톨스토이의 아주 풍부한 감성과 지성과 시선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또 어떤 일이 계속 펼쳐질까요? 네.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초기에. 네흘류도프가 진정한 사랑으로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 아름다운 이 정치범 아가씨요.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일부에서 그 아가씨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흘류도프가 면회소에서 보고. 그걸 읽으면서 제 소감은 캔디를 읽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캔디랑 테리랑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되네? 이러면서 읽잖아요. 부활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연결되면 좋겠는데 하는 관계들이 뒤에서 어떻게 될지 계속 이어가 보죠. 오늘은 3장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